예, 안녕하십니까. 신일기 네 번째 순서입니다. 황동규 시인의 시집 사는 기쁨의 앞부분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이 시집에 나온 거를 다 읽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뭐 눈길 닿는 대로 선별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16쪽부터 나오는 제목, 뭘 하지? 입니다.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뭘 하지? 본문에 읽겠습니다. 히스토리 채널 고대 중국 무기 재현이 끝나며 깜빡 들던 잠이 깬다. 왕대로 만든 포신이 제대로 대포알을 뱉어냈던가? 수백 촉 화살이 불꽃들을 해달고 적지로 날았던가? 10시. 언제부터인가 창을 도닥이는 가을비, 내일부턴 산책길에 쑥부쟁이들 기 꺾이고 낙엽들 소리 없이 굴러다니고 억새들은 흰머리를 날리겠지. 또 남미산 미라의 신원 찾기가 시작되는구나. 채널을 바꾸려다 그만 끈다. 신선한 가을비 소리. 이젠 뭘 하지? 뭘 하긴. 우산 쓰고 나가 빗소리 억양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골목들을 지나 대문 지붕이 검은 빗물 흘리는 알전구 켜진 문들을 지나 어둠의 바닥에 몸을 튕기는 빗발들을 빛의 원불로 만드는 가로등이 지키고선 관은장 모신 문 닫은 남묘에 올라 환한 원불 빗소리 속에 들어가 이제 뭘 하지? 산다는 게 도대체 뭐람 같은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물음들을 비우고 찬 비에 몸속까지 식는 새들이 서로 괜찮지? 괜찮지? 주고받는 부리를 서로의 깃 속에 파묻는 조금만 꾸국꾸국 소리를 담고 내려오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도 적적한 느낌들이 전달되네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삶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이나믹 이게 없어진 다음에 오는 허전감, 허전함. 그러나 또한 그게 마냥 싫지만은 않은 어떤 느낌들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뭘 하지? 이제 강의 나갈 것도 없고요. 또 이분의 환경, 가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내가 없나요? 이 시집에 그 아내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혼자 사는가요? 어쨌든 이거저거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지는 할 일이 없다는 거이면서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리 채널 이게 유선 TV인가요? 아니면 뭐 무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채널들이 들어오죠. 뭐 저는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히스토리 채널이 좀 옛날에 텔레비가 거실에 있을 때 언뜻 본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거의 텔레비 없이 살아서 히스토리 채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들, 그냥 옛날 얘기 한다, 그게 아니라 역사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채널 같습니다. 여기서 고대 중국 무기 재현이 끝났다고 하네요. 고대 무기. 이 사람이 70살쯤 됐다고 한다면 이 중국 고대
고대 중국 무기, 이건 아주 옛날이죠. 비교할 수도 없었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었고, 그 채널을 보고서 고대 중국 무기를 좀 공부하는 심심풀이겠죠. 이 시인도 곧 죽고 다 그렇게 가버리고 맙니다. 재현이 끝났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이 시인의 삶도 이제 끝난 거죠. 세상에 났다가 끝났다. 끝난 거. 그죠? 그 끝나며라고 하는 게 채널이 끝난 것만 아니라 자기 삶이 끝난다는 것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깜빡 들던 잠이 깬다. 텔레비를 보다가 깜빡 하는 거 봅니다. 왕대로 만든 포신이, 왕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왕대. 그 굵은 대나무 구멍을 뚫어서 만든 포신일까요?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주 굵은 대나무 속을 비워내면 포신이 되죠. 제대로 대포를 뱉어냈던가.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졸며 봤으니까요. 수백 촉 화살이 불꽃들을 해달고 척지로로 날았던가 얼핏 꿈속에서 본 것 같은 느낌만 남아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히스토리 채널에 나와 있는 그 장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나간 삶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혼했던가? 내가 교수가 됐나? 내가 어디 유학 가서 공부했던가? 내가 누구를 만났던가?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게 실제 있었던 거야? 아니야. 이렇게 흐릿한 거죠.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꿈속에서 졸면서 텔레비 역사 채널이 흐릿흐릿 생각나다 말다 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도 그렇다는 거를 여기에서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아직은 밤이 깊지 않았죠. 10시면. 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창을 도덕이는 가을비. 가을비가 온다. 적적하죠? 내일부터는 산책길에 숙부쟁이들 기 꺾이고, 숙부쟁이, 들풀인데, 머릿속에 제가 그려지진 않습니다. 산책길에 숙부쟁이, 기 꺾이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가을비가 내렸으니, 길을 꺾이겠죠? 모든 것들은 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이렇게 기가 꺾입니다. 낙엽들 소리 없이 굴러다니고, 소리 없이 소리가, 낙엽 구르는 소리가 있긴 하죠. 낙엽이 바짝 마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비가 내렸으니 낙엽들이 소리 없이 굴러다니겠죠. 억새들의 흰머리를 날리겠지. 억새를 흰머리라고 묘사한 건 앞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억새 하면 이 시인에게는 흰머리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 흰머리는 자기의 흰머리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남미산, 남미, 저 북미, 중미, 남미 할 때 남미 미라의 신혼 찾기가 시작되는구나. 네, 헬스들 채널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채널을 바꾸려다 그만 끈다. 그러니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냥 할 수 없이 켜놓는 건데 다른 건 또 볼 게 더 없으니 그냥 히스토리 채널 켜놨는데 고대 중국 무기 재현이 끝나고 이제 미라 신혼 찾는 게 방송되는데 관심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돌리다가 그만 꺼버렸어요. 여전히 가을비 소리가 들립니다. 신선한 가을비 소리. 신선하다. 약간 쓰고 신선, 쓸쓸한 뭐 그런 뜻이라고 봐도 됩니다. 가을비 소리.
두 번째 연입니다. 이제 뭘 하지? 10시, 밤 10시, 가을비 내리는데, 할 게 없어요. TV 보기도 지루하죠? 뭘 하지? 뭘 하긴. 우산 쓰고 나가. 빗소리 억양을 높였다 낮췄다는 골목들을 지나. 대문 지붕이 검은 빗물 흘리는 알전구 켜진 문들을 지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데에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옛 집들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대문 지붕이 검은 빗물을 흘리는 알전구 켜진 문들을 지나 어둠의 바닥에 몸을 뒹구는 빛발들을 빛이 원뿔로 만드는 가로등이 위에서 밑으로 비칠 땐 원뿔이 되거든요. 빗줄기가 그 원뿔 모양으로 보입니다. 가로등이 지키고선 관운장 모신 문 닫은 남묘에 올라 남묘라 관운장을 모신 문 닫은 남묘가 뭘까요?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게 뭐 종묘라든지 옛날 궁궐터 근처인가요? 어디 관운장이 나올까요? 중국의 무사 아닙니까? 근데 히스토리 채널 고대 중국 무기를 봐서 요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간 걸까요? 아니면 생각만 하는 걸까요? 환한 원뿔 빗소리 속에 들어가 계속 생각하는 것 같죠. 이렇게 나가서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제 뭘 하지? 뭘 하지가 지금 두 번 반복됐네요. 산다는 게 도대체 뭐람? 같은 다시요. 이제 뭘 하지? 산다는 게 도대체 뭐람 같은.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물음들을 비우고 이제 그만두자. 그걸 해봤자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 물음들을 그만두고 천비의 몸속까지 식는 새들이 서로 괜찮지 주고받는 아주 실질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10시 밤비, 가을비인데 새들이 그 추운데도 괜찮지 그 서로 새소리 나는 게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지지제제 요게 괜찮지 하는 말로 들리는가 보죠. 이게 아주 실질적인 삶의 경험이다. 그런 것을 보입니다. 주고받는 부리를 서로의 깃 속에 파묻는 조그만 꾹꾹꾹 소리를 담고 내려오지. 꾹꾹 하는 소리는 비둘기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뭘 하지 산다는 게 뭐람 라 허무에 떨어졌다가 새들의 그 지저김 찬비 맞고 있는 가을비 맞고 있는 새들의 지저김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 느낌을 시로 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만 읽겠습니다. 이제 뭘 하지? 뭘 하긴. 우산 쓰고 나가 빗소리 억양을 높였다 낮췄다는 골목들을 지나 대문 지붕이 검은 빗물 흘리는 알전구 켜진 문들을 지나 어둠의 바닥에 몸을 튕기는 빛발들을 빛의 원뿔로 만드는 가로등이 지키고선 관운장 모신 문 닫은 남묘에 올라 환한 원뿔 빗소리 속에 들어가 이제 뭘 하지? 산다는 게 도대체 뭐람 같은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물음들을 비우고 찬비의 몸속까지 식는 새들이 서로 괜찮지 주고받는 부리를 서로의 깃 속에 파묻는 조그만 꾹꾹꾹 소리를 담고 내려오지.